네, 2026년 3월 19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한마디로 퍼펙트 스톰이 덮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을 뒤덮어버린 이 거대한 파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고, 올해는 이 폭풍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오늘 시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숫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2.73%나 폭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온통 파란불인 시장이었죠. 하지만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건 바로 이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500원 선을 결국 넘어서 1,501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정말 현실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환율이 좀 올랐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무려 17년 전이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봤던 바로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시장의 공포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오늘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저희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성적표부터 확인하고요. 도대체 시장을 덮친 이 3개 파도가 뭔지, 또 그 안에서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수급 상황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희비가 또 엇갈렸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부 대응과 앞으로 우리가 뭘 봐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눈에 보는 신앙인데요. 한마디로 피바다였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최종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피가요, 무려 161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5,763선으로 주저앉았고요. 코스닥도 1.79%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죠.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17.9원이나 폭등하면서 결국 1,500원 선을 뚫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무너진 걸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바로 세 가지 거대한 외부 악재가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우리 시장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거대한 폭풍을 만든 세 개의 파도. 첫 번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두 번째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유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연준의 매파적, 그러니까 긴축적인 신호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 시장을 강타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도는 바로 중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인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터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순식간에 확산됐고요. 여기에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겁니다. 중동이 불안해지니까 두 번째 파도가 바로 따라왔습니다. 바로 유가죠. 국제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브렌트유가 장중 한때 배럴당 112달러 선을 뚫고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도는 워싱턴에서 날아왔습니다. 미 연준이 일단 금리는 동결을 했는데요. 문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한마디가 시장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은 거죠. 이렇게 긴축을 계속하겠다는 신호, 이른바 매파적 신호가 나오니까 달러는 강해지고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시장 안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극심한 공포가 시장을 덮쳤을 때 과연 누가 팔고 또 누가 샀을까요? 수급 동향을 보면 당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처절한 힘겨루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려 2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2조 4천억 원을 그대로 쏟아내는 이 매물 폭탄을 막아내기엔 솔직히 역부족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똑같이 하락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오늘 같은 폭락장 속에서도 분명히 웃었던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나 외부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출 대형주들은 그야말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요. 반면에 오히려 이런 전쟁이나 고환율 같은 위기 상황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은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을 보면 이 희비가 더 극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출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4% 안팎의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을 볼까요? 전쟁 수혜주로 꼽히면서 SK이터닉스가 무려 26%나 폭등했고요. 원전 관련주인 대우건설이나 대표적인 방어주로 꼽히는 신한지주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빨간불을 켜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충격에 빠지자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정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서 환율 변동에 대해서 각별히 경계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일종의 구두 개입이죠. 그리고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지면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치솟는 유가 충격을 막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른바 전쟁 추경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낸 퍼펙트 스톰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휩쓸고 지나갔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부가 방어에 나서긴 했지만 중동의 긴장이나 미국의 금리 결정 같은 근본적인 파도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이 거친 바다 위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등대를 바라보면서 항해를 계속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